안녕하세요. 배갑니다. 예,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4시간봉 코인베이스 차트고요. 예, 지난 방송 올린 지가 사실 며칠 안 됐는데, 예, 근데 다시 또 방송 녹화하는 이유는 예, 그만큼 비트코인이 지금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다시 방송 또 녹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방송 이제 잠깐 보자면은 1월 10일에 제가 올렸었는데 이게 며칠 안 됐죠. 예, 대략 이틀 정도 됐는데 예, 이때 올렸던 내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7.5K 요 네모 박스 구간 그리고 요 17.5K 구간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은 이제 단기 고점인 18.4K 구간 여기를 이제 돌파하러 가는 예, 그런 모양새가 될 겁니다. 여기를 깬다면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난 방송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뭐 이제 밑에 쪽 여기 16.3K를 만약에 깬다면 예, 이 네모 박스를 돌파하지 못하고 16.3K를 깬다면은 이제 15.4K를 도전하러 간다. 예,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예,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요 네모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하고 그 위에 17.5K 대 이 수평 라인, 예, 수평 저항 라인 여기까지도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은 지난 고점이었던 18.4K, 18.4K를 18.4K의 단기 고점을 간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리고 실제 이제 발생한 거는 이 네모 박스와 그리고 17.5K 대의 이 저항 라인 여기를 이제 바로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을 이제 어, 꽂으면서 이제 단기간에 18.4K 대 18.4K 대의 이 전저점, 정고점, 이 정고점 근처까지 상승하고 지금 눌리는 지금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뭐 예, 여기를 돌파하면은 뭐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지난 방송 때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든 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든 그리고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느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 이제부터는 또 강한 저항의 영역에 예, 지난 저항을 돌파하고 이제 그 다음 저항 영역에 다시 또 도달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저항은 기존에 있었던 이 뭐 17.5K나 17.4K, 3K 이런 저항들보다 훨씬 강하고 그리고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예, 돌파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된다면 그만큼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예, 그런 저항들입니다. 18.4K부터 뭐 18.9K 예, 이 사이에 이제 저항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강하기도 하지만 또 만약에 돌파됐을 시에는 어떤 중장기적 추세까지도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예, 그러한 중요한 구간이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돌파되는지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추세까지도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예, 예, 그래서 이 구간이 돌파되는지를 잘 봐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들에 이제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일봉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일봉 차트로 가서 음, 이제 여기 작년 한 대략 한 6월, 예, 6월부터 작년 이제 11월 달까지 이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이 구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왔다 갔다 한 구간의 예, 하단부 요런 이제 지지받았던 자리 그리고 예, 요런 데 이제 지지받았던 이 구간 여기가 이제 18.4부터 대략 한 18.9K까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지지로서 작용을 하던 자리들이고 이게 깨졌고 올라갈 때는 이제 지지가 깨졌으니까 올라갈 때 다시 저항 역할을 하겠죠. 예, 그래서 요때 예, 이때가 이제 12월이었던 것 같은데 예, 지난달 예, 이때 이제 고점을 만들고 다시 눌리는 예. 기존에 만들었던 기존에 지지 역할을 했었던 자리가 하락 돌파된 이후에는 올라갈 때는 이제 다시 저항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실패를 했었고요, 돌파에. 그리고 이제 다시 재차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좀 어떤 지저항 관점에서 강한 저항들이 분포하고 있는 영역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자면은 요거는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고 여기서 노란색이 O 이평선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12평선, 흰색이 22평선입니다. 예, 흰색이 22평선이고
지금 이제 18.4K 근처에서 단기 고점을 일단 만들어 놨는데, 예,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 주봉 캔들에 지금 꼬리가 지금 여기 흰색 선에 딱 닿아 있죠. 예, 흰색 선에 닿고 살짝 눌리고 있는데, 예, 이 흰색 선이 22평선이다. 예, 주봉의 22평선. 그 얘기는 그 주봉의 볼린저 밴드의 중단이라는 거겠죠. 예. 주봉 볼린저 밴드의 중단인 거고, 예, 음, 주, 볼린저 밴드 중단이, 예, 18점 대략 4K 정도, 예, 거기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평선을 키고 이걸 이제 월봉에서 보자면은 노란색 5이평선, 예, 노란색 5이평선에서 월봉 이제 꼬리를 이제 만들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봉 캔들은 뭐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중장기 어떤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려면 5이평선, 노란색 이평선을 위로 꺾으면서 이 이평선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예, 올라타야 되는 거고, 이제 내려갈 때는 여기서 이탈해서, 예, 이 5이평선에서 이탈해서 5이평선을 타고 내리는, 예, 그런 모양새를 이제 많이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지금 5이평선이 하방을 가리키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도 하방을 가리키고 있고, 그렇지만 그 기울기는 둔해졌다. 기울기는 둔해졌고, 그래서 이제 이 캔들을 이 노란색 5이평선 위로 올려놓고 5이평선을 상방으로 돌리느냐, 이게 어떤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전환하느냐,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주봉의 중단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12평선을 흰색 22평선 위로 올려놓으면서, 예, 이렇게 좀 골든 크로스를 시키면서, 음, 예,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예, 중장기적인 추세가 위로 돌아가는, 예, 그런 모양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2평선이자 주봉 볼린저 밴드 중단인, 예, 예, 18.4K, 예, 요 구간을 일단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리고 만약에 22평선이 만약에 골든 크로스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요때 22년 1월, 예, 22년 1월, 작년 이제 1년이 됐죠. 1년 전에 이거를 데드 크로스하고 한 번도 골든 크로스를 시키지 못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골든 크로스 된다. 그러면은 이 69K 최고점에서부터 내려온 하락 파동이 종료됐다는 게 좀 확인되는 근거로서도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18.4K부터 18.9K까지, 예, 영역, 예, 뭐 여기서는 뭐 대략, 예, 요런, 주봉에서 보자면은 대략 요런 영역이 되겠죠. 18.4에서 뭐 대략 18.9K. 예,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은 예, 흰색 이평선, 예, 이 볼뱅의 중단도 돌파를 하면서 이런 이제 수평 저항까지도 돌파를 하는, 예,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18.4K부터 18.9K까지가 그렇게 중요한 어떤 구간이다. 여러 가지가 이제 분포하고 있는 구간이다. 저항 영역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이제 4시간 봉으로 가겠습니다. 예, 4시간 봉으로 가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롱보다는 숏이 유리한 지금 자리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어떤 저항들이 분포하는 18.4K에서 18.9K, 예, 요 영역의 하단부 18.4K, 예, 여기를 이제 거의 뭐 도달했거든요. 거의 도달했고, 그리고 일봉으로 다시 가서, 예, 일봉으로 가서 일봉의 RSI를 보자면은 지금 일봉의 RSI가 지금 보시면은 과매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매수 영역에 들어가 있고, 이 값은 지금 언제 이후 최고점이냐면 이때 21년 10월, 예, 21년 10월이면은, 자, 요때죠. 21년 10월. 그럼 요때입니다. 요때. 이제 최고점 이제 직전이거든요. 예, 역대 최고점 직전이었는데 요때 이후로 가장 지금 RSI 값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일봉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RSI는 지금 일봉상 지금 상당한 과매수권에 와 있다. 그리고 상방으로는 강한 저항들이 수평 지정 관점상 강한 저항들이 분포해 있다. 예, 그리고 과매수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동 모양을 보더라도 음, 지금 보시면은 뭐 올라갈 때 이렇게 요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조정받고, 요 올라간 거에 대해서 조정받고, 이렇게 조정받고, 예, 요 올라간 거에 대해서 요만큼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짧게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은 있지만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만약에 이거를
돌파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상방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올라온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은 하고 가야 된다. 그게 뭐 꼭 지금이 아니라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하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어떤 저항도 강하고 지금 과매수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정을 한다고 해도 지금 무리는 아니거든요. 무리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구간과 상황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매매 관점에서 단기 매매 관점에서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예측 숏을 잡았더라면은 이 18.4 근처에서 여기서 이제 숏을 잡았어야겠죠. 기존에 뭐 제가 18.4K 를 도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18.4K가 4K부터가 이제 강한 저항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잡았거나요. 만약에 아직 그렇지 못하고 더 숏을 좀 더 보면서 숏을 노리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만약에 한 파동 더 올라간다. 한 파동 더 올라가서 여기를 이제 18.4를 깨고 올라간다. 그때는 이제 뭐 4시간 봉에서 꼬리가 많이 있었던 자리들 뭐 요런 자리라든가 또는 뭐 요런 자리라든가 요런 어떤 꼬리들을 보고 거기서 이제 어찌 예측 숏을 잡고 그리고 그게 이제 깨졌을 때는 바로 손절하는 그런 매매를 뭐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뭐 바로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와리가리 하면서 어떤 음, 음,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떨어질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만들어 놓은 매물대에 좀 더 뭐 단기적인 시간 프레임에서 보는 게 좋겠네요. 1시간 봉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와리가리 하다가 그 만들어 놓은 이제 매물대를 하방으로 이탈할 때, 하방으로 이탈할 때 숏을 잡고 그 매물대의 상단부를 이제 뭐 손절로 잡는 그런 식의 어떤 확인 숏이죠. 확인 매매 숏을 잡고 이제 뭐 목표가는 뭐 대략 뭐 17.5K 대 지난 이제 돌파했었던 이제 저항이 이제는 뭐 지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숏은 뭐 목표값은 뭐 대략 뭐 17.5나 뭐 17.4K 대 요 네모 박스 구간이나 이런 구간들을 이제 목표값으로 잡고 확인 숏을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숏 전략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반드시 이게 숏이 성공하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일봉이 일봉의 RSI가 이렇게 과매수 영역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물론 이제 과매수 상태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상승 모멘텀이 지금 살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뭐 강한 저항 영역을 장대 양봉을 꽂으면서 뚫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제 숏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 전략도 같이 동반을 해서 좀 손절을 짧게 잡고 칼같이 손절을 하고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숏을 잡았는데 다 돌파를 해서 이 18.4에서 18.9K 이 강한 저항 영역을 만약에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롱 관점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 그런 어떤 단기 매매들은 만약에 이 저항을 돌파했을 때 그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기 매매는 지금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전략이 지금 중요한데 주로 이제 뭐 지금 변동이 굉장히 심한데 예. 여튼 뭐 흐름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전략 이제 말씀드리자면 뭐 단기적인 움직임은 뭐 단기적인 움직임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차트 상황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뭐 현물 매매를 하신다던가 뭐 그러실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인 어떤 매매를 해야 이제 특히나 이제 초보분들은 안전하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18.4에서 18.9K 요 저항 영역을 이제 돌파를 한다면 그때부터가 이제 이 최고점 69K부터 15K 때까지 내려온 이 전체 음, 하락 파동에 대한 어떤 그 되돌림 반등이라도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계속 드려왔었죠. 그 전까지는 어떤 이런 트리플 직잭 이런 관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하락 파동이 한 파동 더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동일하게 18.4에서 18.9K의 이 강한 중요한 이 저항 영역 여기를 돌파하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돌파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사후적으로 눌림목에서 매수를 받아보는 그런 식의 어떤 확인 매매 전략을 추천드린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매매에서도 역시나 계속 말씀드린 온 것처럼 18.4에서 18.9K가 강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달을 했고 여기를 이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도 요거를 이제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여기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아까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봉에서의 어떤 주봉 중단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주봉의 볼린저 밴드 중단도 돌파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월봉의 월봉의 5 이평선 위로도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확인이 되어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가 전환이 됐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좀 먼 미래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18.4에서 18.9K를 지금 굉장히 제가 중요한 영역으로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돌파됐다고 해서 확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일부분 이제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추세 전환이 그렇지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거를 크게 본다면은 주봉에서 하락 흐름이 요렇게 요렇게 또는 뭐 여기까지도 이제 짧게 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요 정도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평선은 좀 없애 보겠습니다. 이제 고점을 돌파 이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일단 뚫어야 되거든요. 큰 그림에서는 여기는 이제 큰 그림 음,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대략 20K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음, 그때까지 만약에 올라가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포기해야 되는 수익이 좀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작은 차트에서 확률이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한다. 그래서 18.4에서 18.9K가 돌파되고 그 눌림목에서 일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더 이제 추세 전환이 확인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더 이제 차근차근 더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저는 좀 취해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중장기 전략까지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방송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뭐 결과를 떠나서 안정적인 어떤 꾸준한 수익을 내려면 거기에는 이제 항상 요거는 이제 확률 게임이거든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은 짧고 익절 라인은 긴 그런 자리들을 찾아서 매매를 이제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때 물론 이제 뭐 손절하는 경우도 있고 익절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매매를 했을 때 그런 어떤 지속적인 수익이 쌓일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음, 이제 뭐 제 방송을 많이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차트 분석이라는 거는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각각의 어떤 시나리오들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들이 모든 시나리오들은 다 사실 발생할 수 있는 확률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확률을 생각하고 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발생했을 때 가장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러한 전략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때 이제 수익이 우상향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매다. 미래를 뭐 예측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